월급쟁이 분들에게 진짜 미션을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몸 쓰는 거 하지 말고 본인의 재능만으로 10,000원 벌어오려고 하면 그 10,000원을 벌 수 있는 기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심지어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벌으라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나의 재능만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홍보해서 내가 원하는 고객들한테 1,000원을 벌기, 그 일이 매우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월급쟁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약에 8살짜리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8살 아이야. 나는 8살 아이의 수준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갈 문구들을 쓸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8살은 당연히 8살은 홈페이지가 뭔지 그 단어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한 달 만에 1,000원을 벌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꺼내는 게 중요해요. 성인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8살짜리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 첫째 아이랑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녁에 아이가 또 물어요. 아빠, 우리 그 1,000원 벌기 그거 언제 해? 하면은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야기하면 요즘 2개 정도 아이디어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야기해보니까 아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야기 조금씩 나와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지금 아이디어는 2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걸 아이를 대상으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본인이 8살이다 생각하고 한 달 동안 1,000원 벌기,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으면 1,000원이 아니라 100만원, 뭐 1,000만원이 똑같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흰머리 뽑아서 이런 거 안 되고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해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거 말고요. 육체적으로 직접적인 지원 말고요. 특히 알바 이런 거 안 되고요. 돈이 고객으로부터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야 돼요.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파는 건 가능하죠. 1,000원에 팔 수 있다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8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을 1,000원 주고 파는 게 누가 살까? 누가 살까? 그런 생각 막 들 거예요. 이걸 어디다 올려야지 이게 팔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엄청 즐겨보세요. 장난감 조립해주고 돈 받기. 근데 이 장난감을 누구 장난감을 조립해주고 돈 받을 건지, 그리고 그 친구가 어느 시간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장난감을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그거 하면 그거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진짜 비즈니스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파는 건 가능해요. 뭐 예쁘게 뭔가 이제 아트 한 걸 만들거나 뭐 소품을 만들거나 한 거를 실제 이제 온라인 스토어다 올려가지고 팔리면 그거는 이제 가능하죠. 본인의 진짜 재능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오더를 받을 때 뭐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땡빵 모르는 곳에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넘기 강의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겠네요. 크게 어려울 게 없으면서도 줄넘기만 조금만 잘하면. 근데 이걸 홍보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이가. 물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종이 전달할 수도 있겠죠. 줄넘기 배우고 싶으면 나한테 와, 수강료 1,000원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게 좀 연속성이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될 텐데, 8살, 10살, 12살 되어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살이 되고. 제가 아이에게 얘기했던 예시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했던 거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이는 예쁜 옷을 사주면 좋아하죠. 뭐 여자아이니까 당연히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 가면
쇼핑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동대문이나 실제 이제 시장에 가도 되죠. 오프라인에 가도 돼.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번 가는 거죠. 뭐 같이 따라가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이면 그냥 홈페이지만 몇 군데 자기가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상의, 하의를 초이스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좀 저렴한 걸로 그냥 위아래 뭐 한 2만원 미만으로 해서 사요. 그거는 투자해야 돼. 그걸 산 다음에 오겠죠. 오면 어떻게 해요? 새 옷이 왔으니까 입어야 되겠죠. 딱 입고 어떻게 해요? 사진 딱 삼각대에 놓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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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었으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이 친구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이상한 마케팅 이런 것처럼 스타일만 알려줍니다. 스타일만 제공합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입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입은 것들 사진만 딱 해서 올려놓고 요 컨셉대로 원하면 주문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하면 신청 들어오면 그거 똑같은 거 해가지고 숑 보내주면 돼. 대신에 금액을 산 금액보다는 조금 더 알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남으니까. 그러면 한 플러스 한 3,000원? 4,000원? 원가에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 가지 조금 스타일별로 옷을 다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구매해서 스타일만 올려놓고 우리는 스타일을 해줍니다. 저희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요즘 스타일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바빠가지고 그냥 귀찮은 분들 많아. 그러니까 뭐 월요일은 이 컨셉으로 그냥 주문할게요. 수요일은 이 컨셉으로 주문할게요. 그렇게 막 주문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런 비즈니스 하면 크게 뭐 재고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주문 많이 들어왔는데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물품 없습니다 하고 이제 딱 끊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을 오랫동안 했을 때 그 일에 내가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일반인들이 따라오기 힘들게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올라오면서도 스타일을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사입해서 팔면 되죠. 그래서 제가 아이랑 무슨 대화하냐면, 제 아이가 소리니까, 소라 위에 옷 10,000원이랑 하의 옷을 10,000원에 주고 사왔어. 그럼 동대문 가서 사왔잖아? 그러면 20,000원에 사왔어. 이거 얼마에 팔래? 라고 묻거든요. 그렇게 물으면 이제 애가 대답을 못해. 아직 8살이라서. 내가 1,000원만 우리 벌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21,000원에 팔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수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 2만원?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라 그러면 2만원 사는데 2만원 팔면 제자리인데? 본전인데? 우리 남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은 하고 막 불안해 하거든요.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갑자기 막 답을 이제 내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이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을 때 마진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는데 성인들은 그게 빠르게 돌아가지만 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날 잡아서 진짜 이제 옷을 조금 사온 다음에 사진 찍어서 조금 간단하게 사이트를 만드는 건 제가 도와주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막 이거 올려놓고 하면 뭐 누군가 신청하지 않을까?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의 그 경험 자체가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제가 아이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 그냥 물건을 사와서 좀 더 비싸게 팔면 된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가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는데 그 가격에 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가격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건을 떼와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를 아이들은 전혀 생각 못하고, 심지어 월급쟁이 분들도 생각을 잘 안 해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사임당 그 채널 같은 경우도 그분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테리어 있죠.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그분의 강점이 뭐죠? 예쁜 인테리어 소품을 잘 셀렉한 다음에 나의 쇼핑몰에 올려놓는 게 그분의 큰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쁜 소품으로 채워둔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어요. 와서 사진도 찍고 제품 뭐 광고하기 위해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뭐 1번 스튜디오, 2번 스튜디오, 3번 스튜디오 막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공간을 채우는 모든 제품이 인테리어 소품이야. 근데 본인이 하는 일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예를 들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잡아주면서 그 스타일대로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판매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그 스타일대로 와서 뭔가 입고 사진 찍거나 그러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또 팔아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계속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 중에서 좀 쉽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큰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뭐 기왕이면 뭐 우리가 먼저 해도 괜찮지만 아이랑 같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경제 교육이나 또는 우리가 돈 버는 교육에 있어서 성인이 돼서 하면 너무 늦어요.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요. 또 아까 IT에 대한 제약부터 시작해서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젊은 친구들은 정말 빠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학생이 넘어가서 그거를 하면 또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지금 당장 취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안 하고 그걸 했다가 좋은 회사를 또 못 들어가면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또 20대를 대상으로 하기가 좀 힘든데 대신에 10대를 대상으로 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때? 사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때는 모든 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기반을 딱 잡으면 20대라는 10년 동안 10대 때 배운 그걸 가지고 진짜 막 하다 보면 거기서 꽃이 필 거거든요. 그러면 30대쯤 되면 이미 그 우리 미국처럼 자수성가, 뭐 백만장자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30대 초반에 이미 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 때 그런 짓을 다 하고 20대 때 정말 10대 때 배운 걸 가지고 제대로 혼자 창업하고 막 다 해보고 실패하고 30대 때 이제 빵 터지면 그때 바로 백만장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녀를 대상으로 사실 다른 공부하고 시킬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이제 해외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영어를 안 할 수는 없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부는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뭐 수학 공부, 뭐 지리 공부 이런 거는 나중에 궁금할 때 책 보고 공부하면 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때 경제 공부를 정말로 빡세게 시키고요. 20대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10대 때 해놓은 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트라이를 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뭔가 빛이 나면서 30대 되면 이제 뭔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팍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정말 길잖아요. 30, 40, 50, 60, 70, 80. 아이고야. 그러면 즐기고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